안녕하세요. 명신보감의 이명신입니다. 명신보감이 어느덧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박수!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축하 댓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4월 5일에 유튜브라는 광활한 숲에 저의 채널을 하나 심었습니다. 1년 동안 한 줄 알았어요. 현실은 아주 혹독하더라고요. 그래도 수수의 마니아분들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지치지 않고 콘텐츠 올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재미난 콘텐츠가 넘쳐나는데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소재로 하는 다소 무거운 주제의 저의 채널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구독자 100명도 안 돼서 문 닫는 유튜버가 수두룩하다는데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은 저에게 100만 구독자만큼이나 소중하고 값진 선물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하루를 유튜브로 시작해 유튜브로 끝나는 현대인들,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유튜브 공화국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피지기 100점 100승 유튜브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만큼 이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도 잘 수행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국내 유튜브 사용자 수는 4,319만 명, 월 평균 사용시간은 30시간 정도 됩니다. 한국 전체 인구의 80%가 매일 1시간은 유튜브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경제 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기준 10만 명 이상의 유튜브 채널이 5,500개,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채널은 500개 이상으로 집계됩니다. 와! 저의 경쟁자가 이렇게 많았나요? 대한민국은 국민 529명당 1명이 유튜버인 세계 1위 유튜브 공화국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5,178만 명을 수익 창출 채널 97,934개로 나눈 수치입니다. 유튜브의 본고장인 미국이 666명당 1개 채널인데 반해 우리나라가 529명당 1개이니 정말 많은 거죠. 수잔 워치스키 유튜브 최고 경영자는 구글 포 코리아 행사에서 유튜브 최초 공개 후 24시간 내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뮤직비디오 10개 가운데 9개가 한국 콘텐츠다라고 말하며 구글이 한국 기업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콘텐츠 힘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구글과 유튜브는 대한민국에 발전기금 좀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콘텐츠도 많이 만들어주고 이용해주고 엄청난 수익까지 올려주는 최고의 고객입니다.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유튜브 크리에이터상을 제공합니다. 10만 명 이상이면 실버 버튼, 100만 명 이상이면 골드 버튼, 1000만 명 이상이면 다이아몬드 버튼을 줍니다. 5천만 명 이상을 달성한 채널은 루비 버튼, 1억 명 이상을 달성하면 레드 다이아몬드 버튼이 수여된다고 합니다. 최고 등급인 레드 다이아몬드 버튼을 받은 채널이 전 세계 3개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네요. 유튜브 구독자 전 세계 순위를 보면 1위는 인도 T시리즈 2.03억 명, 2위는 미국 코코멜론 1.25억 명, 3위는 인도 셋 인디아 1.23억 명, 한국인으로는 블랙핑크, 방탄소년단, 하이브 레이블 3개 채널이 20위권 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유튜브 구독자 순위를 보면 1위 블랙핑크, 2위 방탄소년단, 3위 하이브 레이블, 4위 SM타운, 5위 1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입니다. 그 밖에 10위 싸이, 13위 빅뱅 등이 있습니다. 가수, 연예기획사, 방송사, 음원사 등이 20위권 순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 유튜버로는 제이플라가 2018년 11월 한국 개인 유튜버 최초로 1000만 구독자를 달성하며 다이아몬드 플레이 버튼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구독자가 1750만 명입니다. 포브스 코리아가 매년 파워 유튜버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최상위권은 키즈와 먹방의 대결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먹방 콘텐츠가 1위부터 5위를 싹쓸이 했습니다. 1위 제인 ASMR, 2위 홍유, 3위 햄지, 4위 야미보이, 5위 개항스, 상위 30위권에 오른 채널의 특징은 비언어 콘텐츠라는 것입니다. 주로 단순히 정보 제공 역할을 넘어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대리만족과 위안을 주는 기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남녀노소 모두의 일상이 되어버린 유튜브, 그만큼 많은 문제점들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연간 수익이 수십억 원이라는 초대형 유튜버들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취업난으로 힘든 청년들까지 가세해 유튜브는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이 되어버렸습니다. 왜곡 과장된 내용,
가짜뉴스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거나 자영업자, 기업, 시민 등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어떤 유튜버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위험한 행동도 서슴지 않고 시도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1,5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미국의 로건 폴은 일본 후지산 기슭에 있는 일명 자살숲을 방문해 시신 옆에서 촬영을 한 영상을 올려 비난을 받았습니다. 뷰티와 패션 컨텐츠로 활동하던 영국 유튜버 마리나 조이스는 마약상 혹은 깽단에 의해 납치되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본인도 위험에 처한 것처럼 어그로를 시전했는데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고 이에 대한 해명도 딱히 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고층 아파트 베란다 앞에 매달려 춤을 추다 떨어져 큰 사고를 당하는 유튜버가 있는가 하면 폭발 실험 장면을 담은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 등 정말 위험하고 아찔합니다. 무엇보다 구독자가 많은 상위 유튜버들조차 번아웃을 겪는다고 합니다. 소재 고갈의 무한한 경쟁, 조회수와 구독자에 대한 압박감 등으로 오히려 삶이 피폐해지는 유튜버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유튜버들은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매크로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구독자를 늘리기까지 합니다. 유익한 정보도 얻고 재미난 콘텐츠도 즐길 수 있지만 화려해 보이는 유튜버 뒤에는 씁쓸한 이면이 더 큽니다. 유튜브가 더 책임있는 미디어 플랫폼이 되기 위해 뭔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구글이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구글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기준 전 세계 삭제 영상만 787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중 한국이 44만 8천여 건으로 5번째로 많습니다. 유튜브는 아동보호나 과도한 노출 및 자살자해, 폭력, 증오와 범죄, 총기류, 불법 상품 등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자체 심의 규정인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 삭제한다고 합니다. 유튜버들의 광고 수익에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2017년 8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노란 딱지가 있습니다. 유튜버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죠. 선정성과 폭력성, 정치적 편향성 등 유튜브 운영 기준에 위배되는 영상 콘텐츠에 노란색 달러 모양 아이콘, 노란 딱지를 붙여 경고합니다. 문제는 노란 딱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영상 수익 창출이 제한되면서 유튜버들의 반발이 큽니다. 또한 조치가 바로바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워낙 올라오는 콘텐츠가 방대하다 보니 일일이 잡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피해를 고려할 때 자동화 시스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논란이 되는 노란 딱지 기준을 명확히 알리는 등 구글이 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현행 방송통신 법률엔 이러한 콘텐츠를 규제할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피해 당사자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고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받은 소상공인이나 일반인들 입장에서 법적 절차를 밟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손해배상 등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공영방송도 아니고 분명 글로벌 기업이 운영을 하는 사적 전유물입니다. 하지만 유튜브가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생각할 때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플랫폼으로 사회적 책임이 수반됩니다. 유튜브가 외계 플랫폼이 아닌 이상 유튜브를 이용하는 지구상의 모든 시민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유튜브의 성장을 위해 혐오, 차별, 인권침해, 가짜뉴스 등 악성 채널에 대해 더 책임이 있는 미디어 플랫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더 책임 있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